자, 2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LPG 소비 설비에서 용기의 개수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용기의 개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량이라든지 가구 수 또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개수가 결정되어지겠죠. 감압 방식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용기가 있으면 용기에서 나오고 나서 사용할 때 압력을 줄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감압의 형태에 따라서 조정기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감압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가정용 LP가스 소비 시설이다. R1에 사용되는 조정기의 종류는, 자, R1 한 개 있다 이 얘기죠. R2가 없으니까. 그럼 조정기가 하나 있으니까 뭡니까? 1단 감압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 조정기 압력 되겠죠. 자, 2에서 3.3 kPa, 2.3에서 3.3. 1단 감압식 저압 조정기. 자, 얘가 2에서 3.3 kPa 조정 압력이 되겠습니다. 1단 감압식 준저압 조정기의 경우는 5 kPa 이상 30 kPa까지 종류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한 개 있으니까 1단이고 이 압력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죠? 자, 23번에 기화기에 의해 기화된 LPG에 공기를 혼합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발열량을 조절하고 저핵화 방지, 연소 효율 증대. 공기를 혼합한다는 것은 연소, 그죠? 연소와 관련된 것이 되겠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압력 조절이 관계가 없겠죠. 압력이라는 것은 조정기에서 하는 역할이 압력 조절이 되겠습니다. 24번 지하 정압실 통풍 구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합한 기계 환기 설비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현재 여기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경우에 배기가스 방출구는 5m 이상 높게 설치를 한다.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경우에 방출구는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 25번 LP가스를 이용한 도시가스 공급 방식이 아닌 것은? 자, LP가스를 이용한 도시가스 공급 방식은 세 가지. 직접 혼입, 그 다음에 공기 혼입, 변성 혼입 방식. 4번의 생가스 혼입 방식은 없다.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자연 기화와 비교한 강제 기화기 사용 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화량을 가감할 수 있고 공급가스의 조성이 일정하다. 설비 장소가 커지고 설비비는 많이 든다. LPG 종류에 관계없이 한냉 시에도 충분히 기화된다. 자, 강제 기화기 사용 시 특징으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설치 면적은 적어도 된다. 설치 장소가 커진다 이랬는데 설치 장소는 적어도 되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설비비는 물론 더 들겠죠. 답은 3번. 27번 가스 제조장치의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X 틀린 것은 2번 암모니아, 아시틸렌의 배관 재료에는 구리제를 사용한다. 구리 같은 경우 암모니아는 부식을 시킵니다. 동이나 동합금, 그죠? 부식의 원인이 되고요. 아시틸렌 같은 경우는 구리하고 화합하면 뭡니까? 아시틸라이드, 폭발성 물질인 아시틸라이드를 생성함으로써
쉽게 폭발이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62% 이상의 동학금 사용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세틸렌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28번. 배관 설비에 있어서 유속을 5m/s, 유량을 20세제곱미터/s라고 할 때 관경의 직경은, 자, 유량 계산식, 우리가 유량은 이렇게 되죠. 단면적의 유속입니다. 그죠? 단면적의 유속. 자, 그러면 유량은 20이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단면적. 단면적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직경을 모르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유량 Q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D의 제곱이죠. D의 제곱. 근데 이제 직경을 현재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여기에 V가 되겠죠. 유속은 5. 그러면은, 제곱을 빼주기 위해서 우리가 D를 구하는 공식으로. D는 이렇게 됩니다. 루트를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V. 그 다음에 Q 곱하기 4. 자, 다시 루트. 우리가 파이는 3.14. 그죠? 그 다음에 V가 유속 5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Q, 유량 20에 곱하기 4가 되겠죠. 요거는 3.14. 해주셔도 되고, 계산기 같으면 파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25 메다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 메다고, 메다 단위니까 2.25 메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센티메다 단위로 바꿔주면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직경이 100mm, 행정이 150mm, 회전수 600rpm, 최저교율이 0.8인 이기통 왕복 압축기의 송출량은 얼마인가? 송출량 구합니다. 자, 먼저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죠? 이게 뭡니까?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그죠? 이 안에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 피스톤이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상사점, 하사점, 이렇게, 여기. 이 통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 통의 넓이. 그러니까 원형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뭡니까? 직경. D의 제곱. 우리가 직경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 원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높이.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행정. 곱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수. RPM이 되겠죠. 회전수. 분당 회전수입니다. 한번 회전할 때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만큼의 양이기 때문에 회전수로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최저교율을 계산해 줍니다. 그죠? 효율. 최저교율이 100%면은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건데 0.8이니까 80% 효율이라는 의미죠. 자, 이게 2기통 두 개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기통수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의 단위를 보고 이제 시간을 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자,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에 D, 100mm. 근데 메다 단위로 해줘야 되니까, 0.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 마찬가지 150mm니까 얘는 0.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RPM 600. 그 다음에 효율 0.8. 여기에 기통수 2기통 2개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답은 1.13이 되겠습니다. 자, 과학적 장치 배관에 발생된 여력력을 제거하기 위한 이음이 아닌 것은 신축 이음이 되겠죠. 루프형, 슬리브형, 벨로우즈형, 그 다음에 스위블형, 그죠? 뭐 슬라이드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슬리브
미끄러지는 형태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타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지형 4번의 플랜지형은 관계가 없다. 자, LPG 이송 설비 중 압축기를 이용한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2번 잭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압축기에 의한 방식은 잭화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32번 소비자 1호당 1일 평균 가스 소비량이 1.6, 소비호수 10호, 자동 절체 조정기를 사용하는 설비에 설계하려면 용기는 몇 개가 필요한가? 단,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50kg 용기, 표준가스 발생 능력은 1.6kg, 평균 가스 소비는 60%, 용기는 2계열 집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기 개수 보겠습니다. 그죠? 평균 가스 소비량 1.6이다. 그죠? 그래서 평균 가스 소비량 1.6kg. 그 다음에 전체 보겠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1.6을 사용하는데 몇 가구 소비가 10호.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시면 소비율은 60%다. 이렇게 되어 있죠. 0.6. 그러면은 필요한 용기 개수 6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다른 내용은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보시면 2계열 집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계열 집합은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준다. 그래서 12개가 되겠습니다. 33번 정압기의 유랑 특성에서 메인 밸브의 열림과 유랑의 관계를 말하는 유랑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는 세 가지의 특성의 것을 많이 사용한다. 직선형, 2차형, 평방근형, 이렇게 세 가지인데 3차형은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온 및 초저온 용기의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1번이 되겠죠. 용기는 항상 누운 상태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직의 상태로 항상 눕히지 말고 수직의 상태로 선적이나 작동, 보관을 해야 된다. 세워서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답은 1번. 자, 용기 내장형 LP가스 난방기용 압력 조정기에 사용되는 다이어프램의 물성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인장 응력은 3MPa 이상의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장 응력은 2MPa 이상이 되겠습니다. 2MPa 이상. 나머지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서 틀린 것은 2번. 자, 시아나수소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품질검사 합격 시 합격 최저 순도는, 시아나수소는 98% 이상이죠. 98% 이상. 2% 이상의 수분이 들어갔을 경우 중화 폭발을 하는 것이 시아나수소다. 그래서 98%가 되겠습니다. 자, 펌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펌프에서 발생하는 현상, 서징, 캐비테이션, 수격작용,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계없는 거, 실링 현상. 수격작용은 우리가 통상 배관에서 많이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배관, 펌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고압산소 용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고압, 우리가 산소, 그죠? 수소라든지 질소, 자, 이런 것들, 압축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음매 없는 용기가 되겠죠. 과가스 일반 제조시설 중 과가스 설비의 내압 시험 압력은 상용 압력의 몇 배 이상으로 하는가? 자, 내압 시험 압력은 상용 압력의 1.5배가 되겠습니다. 1.5배. 그죠? 그래서 공기나 질소 등으로 내압 시험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뭐 배관의 경우에는 1.25배. 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표면은 견고하게 하여 내 마멸성을 높이고 내부는 강인하게 하여 내 충격성을 향상시킨 이중 조직을 가지게 하는 열 처리는 여기서는 표면 경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부는 강인한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고 외부 표면의 강도를 증가시킨 이중 조직 이렇게 되어 있죠. 이중 조직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표면 경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림이라면은 내부 응력을 제거하면서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표준화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담금질이라면은 경도와 강도를 높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풀림 나오죠. 선행시키면서 재료가 연화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